아이돌 모노가타리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라이프의 아이스 생탄제가 2025년에도 열릴 예정이었는데 1월 21일 개최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사건이 터지고 3월 7일로 연기가 됐고,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이어서 소재들이 꽤 있으니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작점으로 가보죠. 2025년 아이라이프의 아이스 생탄제는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면서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씬의 이목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히로인즈는 보통의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생탄제 크라우드 펀딩을 회사 차원에서 모든 걸 처리합니다. 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은 아이돌 생탄제라고 하면은 팬들끼리 생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책임을 지고 생탄위원을 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공연장에 온 팬들로부터 돈을 모으고 현지를 모으고, 메시지 카드 모으는 거는 흔히 공연장 가보신 분들이 많이 해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팬들끼리의 그런 단합을 만들어서 더 많은 관객을 모아올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유도 장치이기도 했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생탄위원들, 위원장을 맡은 사람들이 돈을 횡령한다거나 준비한 거에 비해 액수를 빌려가지고 그 차익을 자기가 취한다든지, 그리고 생탄위원이랑 위원장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아니면은 생탄제 공연에서 특혜를 많이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작은 사무소 팀들은 이걸 그냥 눈 감고 넘어가요. 왜냐면은 이렇게 생탄위원으로 활동하는 팬들이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팬이 보통은 제일 큰 손일 경우가 많아요.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만큼 이 팀이나 이 멤버에 대해서 돈을 제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히로인즈는 2024년부터 이거 전부 금지시키고 회사 차원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돈을 모으고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아이스의 공이 제일 크고 그 시작도 아이스였고, 이렇게 하면서 돈 문제는 싹 사라지죠. 회사 차원에서 다 하니까. 이제 아이스의 생탄제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왜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까요? 2024년에는 아이스의 위상이 2024년도에도 계속 상승 중이었던 추세니까 엄청나게 급상승한 한 해였죠. 그 한 해 동안도 연초에 모인 게 680만 엔이었어요. 이 680만 엔을 초과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인기가 많아져서 이걸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게 관심의 초점이었어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한 지 24시간 지나서 520만 엔, 680만 엔을 하루 만에 넘진 않았죠. 그리고 모든 게 완료가 된 시점에서는 1196만 엔. 액수 자체가 약간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이라이프 공연을 봤다거나, 아니, 공연을 안 봤어도 아이라이프 특전의 줄만 봤어도 이 정도는 오히려 좀 올라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액수긴 해요. 지금 아이돌 씬에서는 그냥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중 대세. 혼자서 팀을 하드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두의 팀을 겸임을 하는데, 사실 아이라이프 활동에 집중을 하는 바람에 아이코르는 어느 정도 뒷전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엄청난 액수가 모인 건 사실이죠. 1196만 엔. 작년 680만 엔도 이미 히로인즈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최상이었고, 그 액수에 도전할 만한 멤버가 없었어요. 하쿠코아이의 2024년 생탄제엔 585만 엔. 아마 이 정도가 아이스 이후 최대 기록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1196만 엔에는 많이 모자르죠. 모자르다는 표현이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만큼 아이스는 아이라이프만 하드캐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히로인즈 자체를 하드캐리하고 있는 멤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생탄제를 하면은 생탄제를 좀 화려하게 하고, 아이스도 많이 화려하게 하는 편이죠. 꽤 판이 큰 편인데, 여기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생탄제 전야제를 공지합니다. 원래대로면 1월 21일 생탄제가 예정돼 있었으니까 그 전날 1월 20일에 오이스트에서 생탄제 전야제 공연을 개최를 했습니다. 다른 팀들도 다들 참여하는 타이반 공연이었고, 전례 없는 일들을 아이스가 진짜 많이 개척을 하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전례 없는 일을 기획하고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기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많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들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돈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돈을 써서 뭐라도 해야죠. 아이스의 이름을 걸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수익이 나오는 건 수익이 나오는 거고, 일단 이 돈을 아이스를 위해서 쓰면서 보여주고 전시하고
무시하고 지금 히로인즈 시대라는 걸 과시한다는 느낌도 조금 들 정도로 판을 엄청나게 크게 가져가는데,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아이스 정도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고, 히로인즈 자체가 공연 주체가 오히려 그 아이돌 제작이나 이런 쪽보다는 본업에 가까운 회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 아이라이프의 일이 한 가지 갑자기 터집니다. 1월 12일에 히비 니코리의 탈퇴 공지가 올라갑니다. 자주 오는 팬과 연결됐다는 흔한 이야기인데 디테일들이 별로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다들 좀 흥미롭게 지켜보긴 했죠. 이야기가 워낙에 독특한 디테일들이 있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면은 이 히비 니코리랑 만났다는 남자가 자니스 주니어로 활동하다가 일찌감치 그만두고 일반인으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일반인이라기엔 자기 또 팬들 상대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운영하기도 했고, 자니스의 시스템이 그랬잖아요. 지금은 없어진 회사지만 어릴 때부터 키워가면서 그걸 지켜보는 팬들도 같이 시간을 두고 끌고 올라가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이 딱 나왔을 때 자니스에 익숙하던 사람들은, 특히나 또 히로인즈는 여자 팬들도 많으니까 이 사람이었냐라는 말을 많이 했고, 단번에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만큼 자니스는 넓은 팬덤을 가진 회사기도 했으니까요. 또 이 히비니코리가 나이가 좀 어려서 이상하게 히로인즈에서 문제를 일으킨 멤버들 중에 어린 멤버들이 많이 있어서 더 이상은 이 정도 어린 멤버는 받지 말자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아이라이프 내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돼서 말이 오갔던 멤버들에 비해서는 너무 칼같이 탈퇴시켜버려서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하나세마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데뷔 전 일이긴 했지만 워낙 문제의 강도가 셌기 때문에 강등을 시켰고, 두 번째 터지고 나서는 바로 자르지 않고 기한을 두고 탈퇴를 정한 다음에 조정을 하고 활동할 거 다 하고 탈퇴를 시켰죠. 그리고 후쿠마루 우사 일이 있었는데, 처음 터진 일은 데뷔 전 일이라서 일단 넘어가고 반성만 하고, 두 번째 일이 터졌을 때는 상대가 남자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여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지만 상대가 여자면은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이 멤버들은 문제를 두 번씩이나 일으켰는데 이렇게 좀 유하게 갔는데 히비니코리는 너무 한 방에 확 잘라버렸어요. 사실 일이 진짜 크게 퍼지긴 했어요. 앞에서 말한 디테일 때문에. 상대가 또 너무 유명하기도 했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름이 소환되는 게 좋은 일은 아닌데, 아마네이와도 조용히 넘어가려다가 스스로 일을 키워가지고 잘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긴 한데, 팀이 인기가 많아지고 특히나 멤버를 기존의 씬에서 돌던 사람이 아니라 오디션을 통해서 뽑으면은 이런 문제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새로운 얼굴은 그만큼 좀 높은 발이 서기는 하는데, 리스크가 이런 거죠. 알 수 없는 이전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사실은 다 확인하기 힘들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속성이 어떤지 1, 2년 가지고는 확인하기 힘든 문제다 보니까 좀 흔하게 일어나는 일 같아요. 아내 이야기들이 너무 안 흔해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히비니코리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공연 준비를 열흘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자리가 텅 비게 되니까 다 재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좀 어설프게 생탄제를 할 바에는 아예 연기를 해서 제대로 하자 해서, 생탄제는 일단 연기하겠다고 공지를 하고 전야제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생탄제를 열려고 했던 1월 21일에는 길티와 아이콜의 투맨 라이브로 대체를 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보통의 공연이었거나 아이스가 아닌 다른 멤버의 생탄제였다면은 연기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어설프게라도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아이스잖아요. 무려 아이스의 생탄제인데,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는 회사 최고의 멤버인데 그 빈자리를 두고 어설프게 공연을 하고 이걸 기록을 남긴다, 그러면 안 되죠. 최고에게는 지금 최고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흔적을 확실히 남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기를 했고, 기루기루 같은 경우 아이스를 제외하고 아이라이프 멤버들을 제외하고 히로인지에서 인기가 제일 높은 멤버들로 구성된 그런 팀이에요. 지금 보면은 트윈페일 멤버 둘도 있지만 코노세 하루카, 하쿠코아이, 요루아미, 논피쿠에서 최고 인기 멤버들이죠. 특전에 가면 물판줄도 제일 길고, 이런 멤버들이랑 아이코루, 코르네도 인기 멤버고, 이제는 한참 성장해 있는 두 멤버가 같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건 이거대로 좋아요. 오히려 잘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 투맨 라이브가. 그리고 생탄제 재공지가 올라오는데 3월 7일, 장소는 잽 하네다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올라옵니다. 스포티파이 오이스트 캐파가
1300명이라고 보통 말하고 재판에다는 2925명이라고 표기는 돼 있는데 1층 스탠딩만 따지면 2410명. 기존 구매자들은 입장 가능하게 하고 추가로 티켓 판매 창을 열겠죠. 한 1000명 정도 더 들어올 수 있게 됐으니까. 생탄제를 제 타이밍에 못한 건 좀 많이 아쉬울 수 있는데 아이스 입장에서나 회사 입장에서나 훨씬 잘 된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생탄제 날에는 아이코르 공연도 했고 연기된 날짜에는 규모가 훨씬 커진 생탄제 공연을 할 수 있게 됐고 회사는 추가 입장도 받을 수 있게 됐고 니코리 사건 자체에는 파급력이 있긴 했지만 이 사건이 아이라이프한테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느껴질 정도로 좀 미미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다른 멤버들 팬들이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아이스 문제가 아닌 이상이야 아이라이프는 사건에 대해서 별로 취약하지 않은 팀이 돼가고 있어요. 아이라이프의 사건이 터지면은 농담처럼 팬들이 아이스만 아니면 된다는 말을 하는데 진짜로 지금은 사실이 돼버렸죠. 아이스를 제외하면은 누가 바뀌던지 별 상관이 없는 팀이라는 것만 지금 니콜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을 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팀일수록 좀 주목받지 못하는 멤버들이 엇나가기가 쉬워요. 페, 아마네 유아, 히비 니콜이 이런 느낌으로 초인기 멤버라고 하죠. 아이스 정도면 거의 초인기 멤버인데 이런 멤버 하나가 주는 낙수 효과를 받고 있다 보면 그게 진짜 자기 인기인지 아닌지 착각하기도 쉬워지고 이런 멤버들은 스스로 나가서 자신이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팀을 만들거나 들어가서 활동을 해봐야 진짜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전까지는 이게 구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좀 저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게 그런 팀들의 중심 멤버가 아닌 주변 멤버들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흐름까지가 좀 재미가 있어서 정리를 했고 여기서 끝을 내고 어영부영 있다 보니까 신멤버 가입 소식이 올라왔어요.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만한 멤버였으면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 그게 언급을 해야 될 만한 멤버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멤버로 가입한 멤버는 소나타 카렌입니다. 신멤버가 들어오면은 공식 계정에서 보통은 간략하게 멤버에 대한 소개를 하고 멤버는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가입 보고글부터 굉장히 장문을 올렸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신멤버가 처음부터 저렇게 장황하게 글을 써놨냐 하면서 묻고 넘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멤버가 누구냐면은 해산한 모노가타리의 멤버였던 후쿠모토 카렌이었습니다. 약간 모노가 팬의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은 지금 모노가 출신 멤버 중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건 두 명이에요. 논피크의 코노세 아루카, 바바바 완비의 우사 그리고 모노가 팬들이 지금 다음 타자로 기다리고 있던 거는 아크 아이돌의 호시노티나입니다. 이걸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아이라이프의 소식이 들리니까 여기서 조금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모노가에선 일선에서 활동을 하던 멤버긴 했는데 사실 아이돌로 돌아올 거라고는 예상은 거의 못했어요. 지금 새로 활동을 시작하기에는 적은 나이도 아니었고 사라질 때 워낙 갑자기 사라지고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올 거라고 예상을 거의 못했어요. 특히나 음색 자체가 굉장히 허스키한 톤이라서 아이라이프 음악에 어울릴까라는 생각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히로인지의 그런 하드한 락 쪽 이런 쪽이 훨씬 더 어울린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라이프로 돌아왔으니까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라고 매칭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멤버 소개를 할 때 얼굴부터 보여주지 않고 노래부터 들려주는 게 이런 전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이스의 생탄 크라우드 펀딩에서부터 신멤버 소나타 카렌의 가입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2024년 11월에 펀딩이 시작돼서 한 달 반 정도에 걸쳐서 펀딩을 하고 생탄제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